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김어준 총수가 김건희 씨라는 호칭 시비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법세련에서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을 뿐인데 이런 입장을 낸 거죠. 법세련의 문제 제기를 두고 이상한 일이라고 반응했고요. 애초에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높인 말인데 어떤 부분이 인권 침해냐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법세련을 향해 김건희 씨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주겠다. 이건 인권위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애초에 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한다더니 할 거 다 하고 엄플하고 있는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누군데 저러냐? 적반하장이다. 자칭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노무현이라 그러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문재양이라고 여기저기서 조롱해 댄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건 문제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런 법세련 이종배라는 사람은 이번에 서울광역의원 비례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선 법세련이란 경력은 싹 숨기고 직업란에 대리운전 기사를 강조하고 기자들은 이런 걸 파헤치고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뉴시스에선 김건희의 C자도 안 붙이고 김건희화라고 하고 있는데 기사 제목이 나중에 바뀌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와중에 되도 않는 언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시동 건다고요? 주말마다 비공개로 동반 일정을 소화해왔다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되도 않는 언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 산불과 가뭄으로 전국이 난리인데 무슨 저런 언플이나 하고 있냐? 이렇게 시끄러운 내조는 본 적이 없다. 주가 조작 주범이 선한 영향력을 타령하는 게 웃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이외로도 물가 폭등도 난리 났는데 매일 술 마시고 먹방 찍고 쇼핑하고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이 일요일에 출근 한 번 한 게 이렇게 대단한 거냐? 대통령이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쓰레기 주우면서 언플할 시간에 국정에 내를 써라. 북한 미사일 때문에 출근한 걸 칭찬해주라는 식의 보도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심지어 머니투데이에선 김건희 씨는 디올을 입는다. 그러면서 퍼스트레이디의 품격 따위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정은 기자,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부끄럽습니까? 모든 여성의 꿈을 녹여낸 레이디 디올백을 판매한다면서 서민 패션으로 검소함을 강조했던 김건희 씨가 갑자기 명품 브랜드 디올을 줄줄이 착용하고 등장했다. 왜 디올을 선택했는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왜 디올을 선택했는지가 아니고요. 미판매 제품이라는 디올 옷을 어떻게 김건희 씨가 입수해서 입고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되도 않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조용한 내조한다더니 5층 집무실을 김건희 씨 접견실로 쓴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공식 활동을 해야 할 때 업무를 맡는 것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 없애고 조용한 내조하고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 계속 바꾸는 사람은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김치찌개를 먹든 뭘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다루기는커녕 이들만 보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일부 시민들은 사기꾼이란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국격이 바닥에 닿겠다. 대선 때 역시나 거짓말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선 기업 시위와 비교하면서 되도 않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네요. 그 앞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 뻔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 모릅니까?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언론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주의에도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서야 참모들한테 우려 전했다 이런 언플하고 있는데 한창 선 넘은 집회들로 주민들까지 피해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게다가 윤희숙 같은 사람은 이때다 싶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목소리를 다룰 가치가 있습니까? 부친 땅 투기 논란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눈물쇼까지 했던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저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요. 옆에서 눈물쇼를 같이 하고 있던 이준석 대표도 웃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찾아가서 댓글 달 때 다들 조심해라.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준석은 욕해도 된다.
걱정 마, 고소 안 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쿨한 척은 다 하더니 정작 비판 댓글 한번 다니까 바로 차단해버린 게 이준석입니다. 이걸 보는 네티즌들이 이준석한테 앞으로 무슨 욕을 해도 이준석의 논리대로면 고소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유라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언론에서 계속 저렇게 보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민주진영을 때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유라 같은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건 중도층이나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보더라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애 후보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2001년에 적발이 됐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온 건데 이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보도하는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